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예상대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2회차 공고가 주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속해 드린 대로 오늘이 19일인데요. 시작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 먼저 오십시오. 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자금 사이트. 어차피 여기서 여러분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카페 나오죠? 여기 나와서 정책 자금 이렇게 있죠. 여기 앞에 달아드렸어요. 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보이셨죠? 그럼 여기에 맨 앞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요게 이렇게 안 올라왔었죠? 이제는 주말에 아마 공고가 올라올 거다라고 했는데 올라왔고요. 지금 맨 먼저 팝업 참에 떠 있습니다. 2회차 빨간 줄을 쳐놨네요. 언제예요? 2월 20일 9시부터입니다. 여기 돼 있죠? 2월 20일 9시부터 무서운 말이죠? 자금 소진 시까지. 자, 이게 팩트예요. 자, 2회차 9시부터입니다. 홀짝제 아니에요. 지금 홀짝제 아니고요. 무조건 2월 20일 9시에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지원 대상 말씀드립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가보면 정책자금 내용 보기라고 누르시면 이 공문이 나와요. 이렇게 공문이 나오죠. 요 공문. 근데 요 공문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보세요. 1월 13일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거 팝업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개업하신 분들 744점 이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 기업자는 신청 불가하다. 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나이스 평가 정보 개인 시험 평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 신청일 당일 점수로 가요. 이게 뭐 내가 한 달 전에 얼마였는데 나는 됐나 보다. 근데 갑자기 내가 내일이죠. 2회차가 내일 조회했는데 744점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나온 겁니다. 대출 신청 시점 조회한 나이스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나이스 평가예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개인 신용평점 적용을 한다. 자, 대출한도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평점 구간별 대칭 한도가 차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연 2%였고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상환 정도 돼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소지 빨리 되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미리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9시 이전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냐? 정책자금 신청 이거를 클릭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어느 정도 이 서버를 증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1회차 같은 경우에는 홀짝지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분산시켜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가 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홀짝제가 아니죠. 9시부터면 제가 봤을 때는 서버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몰리면 절 수도 있어요. 사이트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띄워놓으세요. 이 창을 미리 띄워놓고 정책자금 신청 있죠. 요거를 탁 눌러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정가족님만 아세요. 여정가족님만 요 위에 있는 주소 보이세요?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제가 좀 내릴게요, 여러분.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요. 정책자금 신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눌러야지만 여러분 갑니다. 신청을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트래픽에 몰리면 이 사이트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사이트가 뭐 팝업 창이 늦게 열린다든지 막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 정책자금 신청 요거 있죠. 이렇게 그죠? 요걸 누르면 보세요. 요걸 탁 누르잖아요. 자, 요걸 창을 내려볼까요?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정책자금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 보면 요 주소가 있죠. 요 주소 인터넷 주소 보이세요? 인터넷 주소 요거를 복사해 놓으세요. 일단 메모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혹시나 사이트가 절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주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9시 땅 되면 여기 와서 차라리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간편 인증 들어가고 아이디 로그인 들어가고, 왜냐면 요 창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너무 트래픽이 몰리면 9시 땅 돼서.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이런 게 팁이죠. 그래서 혹시나 잘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팝업 창도 잘 열리고, 그 다음에 정책자금 신청 요걸 탁 눌러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몰려서 이 사이트도 안 뜨고 정책자금 사이트도 안 뜨고 팝업 창도 안 뜨고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고, 이거 정책자금 신청 이거 눌러도 아무리 해도 다음으로 안 넘어가신 분들 있을까봐, 있을까봐 미리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미리 이 주소를 복사해놔. 여기 요 절대 주소를 복사해놔서 사이트에다 이렇게 직접 치고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직접 쳐서 이렇게 복사한 걸 붙이기 해서 바로 엔터 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방법. 팁이죠. 그냥 꼼수라기 하기보다는 저는 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알고 계세요. 여정가족님들만 만약에 트래픽이 몰려서 안 들어가게 되면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래픽 많이 몰릴 겁니다. 9시 땅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정가족님은 다 되셔야 돼. 그죠? 원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요거 2회차 내일이죠. 2월 20일 자금 소진시까지. 그래서 자금 소진시까지입니다. 접수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당일날 접수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께서 질문에 답 좀 드릴게요. 자, 공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FAQ, 그러니까 자주 질문 주는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댓글을 읽었는데 이런 댓글 주셨어요. 누가 우리 여성가족님이 저기 왜 전통시장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상공인이면 다 돼요.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다 됩니다. 단지 이제는 신용평점 낮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오해 말아주셔야 됩니다. 전통시장 계신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다 됩니다. 이름만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상공인이면 다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신용자만 자꾸 이런 게 나오느냐. 중신용자, 고신용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소자공 카페 가보면 여기 고신용자,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이게 고신용자를 위한 거고, 중신용자, 중신용 특례보증, 이게 중신용자는 거고요. 저신용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내일 2회차 들어가는 게 요거죠. 많은 분들이 그 중신용자, 고신용자는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이거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정부가 저한테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해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중신용자를 위한 상품도 있고요. 고신용자를 위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요거에 맞춰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중입니다. 되냐 물어보는 거죠. 세금 불가하다. 세금 체납 해소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나는 지금 징수 유예 기간인데 이거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예, 징수 유예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질문에 과 답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징수 유예하시는 분들, 지금 징수 유예 중에 있으신 분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공동대표 내용이라서 공문 여기서 쓸데없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동대표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넘어가고요. 요거 볼게요. 신용평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고 하는데, 그렇죠.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요 얘기죠. 요 얘기. 신용평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신용평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출 한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1회차 들어갔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신용평점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언제 기준이냐. 여기 써있죠. 대출 신청일 기준이에요. 대출은요, 항상 대출 당일입니다. 대출 신청일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요. 항상. 그래서 대출 신청일 당일 기준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기준으로 봤을 때의 나이스 신용평점 요 기준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이후에 신용점수가 상승했던 거예요. 이에 따른 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뭐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자, 대출 신청 당일에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있던 분이셨어. 요 사이에. 그럼 한도가 2,000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출 신청하고 나서 아직 실행되기 전에 봤더니 내 신용점수가 오른 거예요. 이쪽으로. 아,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다시 신청할 수 있냐? 그 질문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신청 당일은 내가 여기 구간이라서 2천만 원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신용점수가 오른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난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답변하느냐? 자, 정부는요, 공단에서는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이 뭐예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는 거야. 그죠? 내가 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한도 소진으로 마감되는 경우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청 취소하고 다시 신청했어. 그럼 그 사이에 이미 끝났죠. 한도 소진. 당일날 봤을 때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신청해도 돼. 그 대신에 기존에 신청한 거 취소하고 재신청해. 근데 그 사이에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이게 마감됐는데 뭐 그때 가서 마감돼서 신청 못했다고 뭐라 하지 마.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이거 한도 소진 금방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신청하고 취소하지 마십시오. 자, 기존 집적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동자금의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기존 집적 대출 1억과는 무관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관하지 않을 텐데. 예, 이거 무관한가요? 진짜 여러분 하신 분들, 1회차 하신 분들? 아무튼 그렇다고 써있어요. 지금은 아마 신청, 대출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돼 있는데 대출한도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오네요. 지금 기존 집적대출 1억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회차 때 신청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도가 다쳐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문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거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 공문에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공단에서 직접 올린 겁니다. 기존 집적대출이에요. 집적대출 이용 중인 경우 동자금의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1억과는 무관합니다. 한도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죠. 접수에는 영향을 줄까요? 그건 아마 접수를 해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대출한도 1,500만 원 나오는데요. 1,000만 원만 받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불가합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1,500 나왔는데 1,000만 원 받고 싶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대출 실행 후 원하는 금액을 상환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개인 신용평점을 확인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 불가합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돼요.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신청 불가한가요? 되어 있습니다. 불가하다면 연체 해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되어 있는데 연체 해소 후 신청은 가능하다. 필요시 연체 해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당연히 연체 있으면 신청이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연체를 해소하고 나서 신청하라 이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사이에 자금 소진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2회차 안 되신 분들은 3회차 때 하시면 되고요. 최근 3개월 이내 연속 30일 이상 1회 또는 직소 뭐 어쩌고저쩌고 연체 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 연속 30일 이상 1회 이상 30일 이상 1회 이상 연속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 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된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요 질문이 좀 많으셔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는 뭐 한번 많은 얘기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제 서류 접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류 접수. 자, 이런 걸 어디서 본다? 자, 소자원 카페 들어오시고 여기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클릭 여기 오셔서 이쪽에 있어요. 왼쪽 중간에
요거 클릭하시면 이미 다른 분들 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요거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처음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가면은 1회차 때 신청, 글도 되게 많네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1회차 때 신청하신 분들 이것 좀 후기 좀 남겨달라고. 그래서 초반에 가시면요, 그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가입 인사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좀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댓글 많은 거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서류를 미리 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신청 후기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꼭 읽어보십시오. 뭐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지.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PDF 파일 만들어서 압축 파일, 뭐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다 압축하니 2.55MB가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셔서 만들어 봤습니다. JPG 파일에서 PDF 파일 만드는 건 카페 메인에 나와 있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거 설명 다 해드렸어요. 압축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파일 만드는 거. 그래서 여정 채널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차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셔서 뭐 압축 하나 만드는 거 이미 지난 방송에 다 설명드렸죠. 우리 여정가족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가면 다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서로 이러면서 도움 되셔야 돼요. 서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있는지 아까 서류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제가 이렇게 손을 만지는 이유가 추워서요. 자, 지금 저기 연합뉴스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인데 19일이에요. 근데 오늘 그 소상공인 얘기 좀 해달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배달앱 얘기해달라고 또 그 뉴스 출연해달라고 해서 잠깐 제가 뉴스 출연하고 바로 또 이렇게 와서 그 여러분 위해서 또 영상을 찍습니다. 아시겠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워요. 추워서 난방을 안 해줘서 상업지구는 원래 일요일은 거의 썰렁합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손을 좀 비볐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님들 뭐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일요일인데 잘 지내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더 잘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마지막 인사만 보러 이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 이 전통시장 자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카페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다 보니까 참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께 힘이 되는 카페 됐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정보가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여정가님도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내일은 제가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대출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출이냐면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한계가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LTI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소득 대비해서 이제는 대출 규제를 들어가는 건데, 우리 DSR 규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DSR이 아니라 이제는 자영업자에게 보통 이제 대출 규모를 알아볼 때 LTI를 쓰거든요. LTV는 뭐죠?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그래서 담보 대비 얼마나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이게 LTV이고, LTI는 I가 인컴,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느냐. 근데 보통 자영업자 대출 규제할 때 이 LTI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참 강화될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누구보다 빨리 알잖아요, 정보를. 우리 여정 채널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강화되면 진짜 신규 대출 이제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급하신 분들은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대출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이슈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얘기를, 우리 월요일 날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대출 규모가 작아진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 제도가 더 원래 있는 제도인데 강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좀 받아놓는다든지, 물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계획이 나오겠죠. 근데 현황을 좀 정보를 아셔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긴 영상 아니고 짧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일요일이고 주일인데도 추운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콧물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콧물까지 나오네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늘 잘 되시라고 응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